안녕하세요. 리이오입니다. 지난번에 그 믿음의 영역에 이어서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는 녀석들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말고도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했고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와 원리 같은 것들을 보면은 좀 더 납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음감은 재능의 영역이다. 음, 꽤 오랫동안 믿고 있었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흔히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이 타고나야 하는 능력인 절대음감. 이거는 뭐, 난 없는데, 배우려고 해도 배울 수 있는 능력도 아니고, 가진 사람들은 있어. 굉장히 소수야. 그리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이 가지고 있어. 이 능력을 가지면 성공하나 봐. 뭐 이런 흐름의 이야기죠. 천재 음악가들이 가진 재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타고나는 거고요. 이런 능력을 타고나면 천재 음악가가 될 수 있다. 될 것이다. 이런 흐름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재미있는 사실들이 밝혀지는데요. 성공한 음악가 중에 절대 음감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그너도 그렇고 어, 엄청나게 유명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많은 음악가들이 절대음감 없이도 음악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절대음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흐름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실험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본의 그 사카키바라 아야코라는 분이 절대음감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요. 이거 궁금하시면 좀 더 찾아보시면 좋아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합니다. 뭐 음도 들려주고 화음도 들려주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막 해요.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이 절대 음감을 가졌는지를 실험을 하는데요. 그 결과가 굉장히 놀라워요. 절대 음감이 학습이 되었어요. 재밌는 건 모든 연령대에 유용한 음악 프로그램은 아니었고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특정 아이들에게서 특정 아니죠. 특정하지 않은 아이들에게서 이수를 했을 때 절대 음감이라는 기술이 습득이 되어지는 걸 발견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비슷한 환경에 있었을 확률이 높았겠구나. 즉, 음악가 집안의 가문에서 자랐거나 어렸을 때 음악을 많이 접한 환경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뭐 절대 음감도 배웠고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하면서 굉장히 성공한 음악가로 자란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다. 이런 확률이 높다. 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암기는 어디까지 잘할 수 있는가? 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숫자는 몇 자리까지 암기할 수 있나요? 이러면서 이제 뭐 매직 넘버 이런 것도 나오면서 사람이 딱 들었을 때 외울 수 있는 숫자 자리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발상이 생기는데요. 좋아. 그러면은 굉장히 긴 숫자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숫자를 외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면 1, 5, 10, 15, 20, 25 이런 식으로 그 숫자를 붙어서 얘기하는 거죠. 1, 5, 1, 0, 1, 5, 2, 0, 2, 5 이러면 꽤나 긴 숫자이지만 외웁니다. 그럼요, 패턴이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암기하는 뇌가 단기 기억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를 무의식 중에 사용한 거죠. 그래서 그냥 임의 숫자 13자리는 못 외우지만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이런 식으로 15자리? 네. 이렇게 긴 숫자도 어떠한
그룹핑을 통해서, 카테고라이징을 통해서 외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 우리 머릿속에 메모리가 10칸이라면 그게 넘어가면은 저장이 안 돼야 되는데 우리 머리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기억력과 뇌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면 암기가 가능한 길이에 제한이 생길 텐데, 이 능력에 제한이 없다면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면 외울 수 있는 숫자의 개수가 늘어나겠죠? 사람은 30자리 이상으로 숫자는 외울 수가 없어. 뇌가 그렇게 되어 있어. 그게 뇌의 한계야. 뭐 이런 연구가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대회 같은 게 막 생겨요. 네. 2014년, 15년 이쯤에 시몬 라인하트가 숫자 암기 대회에서 15분 동안 105개의 숫자를 암기를 합니다. 엄청나죠? 아니 504개를 암기를 합니다. 엄청나죠? 504개를 줄줄줄줄줄줄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분 동안 외워가지고. 그런 거 보면 오, 인간의 뇌는 몇 자리까지 외울 수 있는 걸까? 요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재밌는 건 이 사람이 바로 딱 보자마자, 즉 무슨 전제냐면요. 사람마다 두뇌의 메모리 크기가 다른 거 아니냐. 이 사람은 10개 외울 수 있고 저 사람은 504개를 외울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 과정을 보면 저 사람도 처음부터 504개를 외우지는 못했을 것이고요. 뭐 찾아보면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 있겠죠. 암기하는 메커니즘은 기억의 메커니즘을 따라가고, 재밌는 건 세부 사항은 개인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다른 예제가 있냐면요. 긴 숫자를 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와 관련이 있는, 즉, 내가 처음에 달렸을 때 기록이 13분 96초였어. 그럼 1396이라는 숫자를 첫 번째 기록 1이라는 숫자로 치환해서 외우는 거죠. 그리고 몇 개 더 외우고 그 다음 숫자는 여덟 번째 기록 23분 58초 2358이라는 숫자를 그룹핑을 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를 그런 식으로 그룹핑해서 외우는, 그렇다면은 사람마다 그걸 그룹핑할 수 있는 능력, 뭐 경험 이런 것들이 다르겠죠. 그래서 개인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그 기억의 메커니즘, 즉 외울 수 있는 숫자의 길이를 늘리는 방법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외울 수 있어요 라고는 말하지 못하겠는데요. 외울 수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뭐 15분 동안 504개는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도 연습하면 50자리, 100자리 숫자 외울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얼마나 연습을 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연습을 해야 될지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야겠죠. 자, 그리고 올림픽의 신기록 갱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첫 올림픽이 개최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올림픽은 이어지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월드 레코드는 계속 무너집니다. 최근에도 올림픽 보셨나요? 거기서도 와, 세계 신기록이 깨졌습니다 라는 중계를 저도 들었는데요. 아니, 인류가 그 짧은 시간에 진화했나요? 물론 평균 신장이 올라가고 뭐 근력 이런 것들이 증가한 것도 사실인데요. 그 양만큼보다도 더 많은 기록들이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좀 더 효율적인 과학적인 훈련 방법을 찾아낸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뭐 공기 저항을 개선한다거나 자세라든지 근육, 힘을 좀 더 잘 받는 각도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기록을 깨나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노하우가 쌓이고 연구가 축적되면서 점점 그 기록을 깨나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더 잘 훈련할수록 좋은 기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연구에 연구를 더해서 그 다음 사람은
더 나아진 훈련 방법으로 훈련을 하고 나면 더 좋은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사람들이 많은 걸 어린 나이에 배우게 되죠. 옛날에는 뭐 이런 거 대학 가면 배웠는데 라는 이야기가 교육 방법 자체가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배울 수 있게 된 거죠. 나에게 맞는 훈련법이 맞나요? 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맞는 훈련법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훈련이 나에게 맞는 훈련법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나에게 맞는 훈련법, 좋은 훈련법을 가졌을 때 계속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이올린의 명문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바이올린은 어릴 때 배울수록 좋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많이들 흔히 얘기하죠.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성장의 견해인데요. 재미있는 건 좋아. 인간은 무한히 성장할 수 있어. 근데 무한히 성장할 수는 있으나 그 속도도 한계가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특히 바이올린이라는 영역이 그렇다고 하는데요. 10살 때부터 10년 바이올린을 한 사람을 20살이 따라가려면 여전히 10년이 걸린다. 즉, 바이올린의 영역은 결국에는 시간을 들인 만큼 능력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릴 때 배울수록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암기, 뭐 여러 가지 도메인과 영역이 있는데 어느 분야는 나에게 맞는 적절한 훈련 방법이 있으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영역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정말로 잘 정제된 연구가 된 훈련 방법이 있는 곳은 정말로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가니니 같은 사람은 뭐 그런 명문 훈련보다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훈련을 해서 그 경지에 올랐다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건 우리가 몸담고 있는 IT, 변화가 굉장히 빠른 IT 쪽은 저렇게 훈련 방법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고 연구가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의 훈련 방법을 찾아야죠. 뭐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적절한 훈련 방법이 훈련 속도를 높이는 것은 여전히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하는 이 영역에서 나만의 적절한 훈련 방법을 찾아서 훈련의 속도 높이고 나의 능력을 계속 올려나가는 연습을 해야죠. 자, 오늘의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된다면 결국 적절한 훈련 방식과 끊임없는 노력, 이것들이 높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연습을 하고 나만의 방법을 찾아서 성장을 한 사람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너무 옛날 사람들이라서 요즘 사람들도 좀 가져왔는데요. 굉장히 재밌어요. 메시, 페이커, 박진영. 뭐 관점에 따라서는 저 사람이 뭐 최고냐 최고가 아니다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한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는 데에 반박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재밌는 건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과시용이 아니고 나는 지금이 전성기다 라는 이야기를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계속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20대에 지금이 전성기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전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30대가 되었을 때 나는 아직도 전성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축구에서는 메시, 게임에서는 페이커, 프로듀싱 가수에서는 박진영의 훈련 방법들이 공개가 되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많이 따라하려고 하는데 아마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들이 본인을 대상으로 실험해서 만든 본인의 적절한 훈련 방식이었고요. 물론 그들처럼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긴 하지만 그들만큼의 경지에 올라가려는 데 필요한 나만의 훈련 방식은 이제부터 내가 나를 실험 대상으로 놓고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도 실험하고 연습하면
저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 어딥니까? 와, 페이커를 따라갈 수는 없어. 메시를 따라갈 수는 없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못 간다면 적절한 노력을 끊임없는 노력을 하지 못했거나 나만의 적절한 훈련 방법을 찾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은 신이 주신 재능으로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다. 나와 태생부터 달라. 이 생각을 가지면 정말로 갈 수 없어요. 연습도 안 할 거고요. 훈련 방법도 찾지 않을 거니까요. 그리고 그 훈련 방법과 노력을 했을 때 갈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으니 이제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